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성격 파탄자 같은 그런 이상한 괴물과 같습니다. 이 괴물과 같은 단기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당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한지입니다. 저는 3프로TV 이코노미스트고요. 지금까지 거의 한 40년간 해온 일은 경제를 분석하고 예측하고 금융자산과 실물자산, 또 금융자산 안에서도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적정한 황금 비율이 몇 %인지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고 또 경제를 분석하는 그런 일을 쭉 해왔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경제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예측해서, 그리고 주가의 변곡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투자 활동을 하기에는 저희 경험상으로는 조금 역부족이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 원칙을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비중을,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위험자산을 한 60% 정도 투자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보통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7:3이나 8:2 정도로 위험자산 비중을 높여 가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뭐 한 2, 3개월 정도 주기로 수시로 수정해 나가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데, 2025년은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 증시가, 뭐 우리나라는 예외입니다만은 2023년과 2024년 두 자릿수로 상승을 이미 보인 상태에서 2025년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확률상 위험자산 비중을 높게 연초에 가져가기에는 부담스럽다. 그래서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연초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조정을 조금 우려해서 5:5 내지는 반대로 안전자산 비중을 한 60% 이상으로 들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과 미국 주식은 항상 균형되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단기 채권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되 금리가 더 오를수록 장기채로 조금 바꿔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만약에 미국 주식이 10%에서 20% 정도 적지 않은 폭으로 조정이 있으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조금 미국 주식을 다시 혁신성장주 위주로 다시 담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낙관적으로 봅니다. 다만 기술적인 조정을 피해가자라는 쪽으로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뭐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혁신 성장을 하는 기업 중심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혁신 성장 기술을 장착한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핵심 기업 위주로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 핵심 종목이라고 하는 것은 각 스타일 중에서 중소형주든지 대형주든지 수출주든지 내수주든지 각 스타일 중에서 가장 똘똘한 종목 한두 개만 조금 정해서 매매하시는 것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기업이 물건을 소비자에게 파느냐, 또 기업에게 파느냐, 혹은 정부에다 파느냐, 이렇게 세 가지 고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저는 뭐 지난해에도 음식료 쪽에서 굉장히 탁월한 B2C 종목들이 등장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현상인 것 같고요. 미국에는 B2C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확산되는 그러한 충성 고객을 확보하는 이제 그러한 소비재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소비재 기업 중에서 제2의 삼양식품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B2B 쪽에서는 지금 탁월한 기업들이 HBM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죠. B2B 기업들 중에서도 1, 2등 기업 중심으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B2G 기업이 있습니다. 거버먼트, 정부를 대상으로 해외로 뻗어나가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전력기기라든지 또 조선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아무래도 트럼프 2.0 시기에 B2G 기업으로 굉장히 부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C, B, G 이걸 기억하시고 그 섹터에서 가장 똘똘한 기업들을 좀 주목하시길 바라고요. 인구 고령화와 지구 온난화는 거의 틀리기 어려운 미래 예측이라고
할 수 있고요. 소득 수준이 높은 북반구의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상당한 많은 수요 변화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65세 이상 인구가 지금 7억 명 정도 되는데 2050년까지 거의 8억 명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2060년까지는 10억 명이 증가하고요. 미국 인구가 3억 5천만 명이고 중국 인구가 15억 명인 걸 생각하면 65세 이상 인구의 새로운 신인류가 탄생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 정도로 뭔가 이렇게 소득이 높은 국가의 고령화가 심하다면 아마도 많은 수요 변화를 일으킬 거다. 가령 쉽게 말씀드려서 제약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생명공학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올해 CES에서 굉장히 핫한 토픽이 됐던 로봇,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고령화가 악재이긴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잠재 성장률을 떨어뜨리고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나쁜 변수인 거는 틀림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고 볼 수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고령화와 관련된 테마에 집중하신다면 실패가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후 문제도 사실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후 문제를 계속 뒤로 미루면서 넷제로를 차기 정부 내지는 2040년 이후로 굉장히 다 뒤로 무작정 밀어놓은 상태거든요. 지구 표면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가 올라가면 폭염이 8.6배, 거의 9배 증가하고요. 기상이변이 2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매년요. 그래서 에그플레이션이라든지 우리가 예기치 못한 현상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미 발생했습니다. 올리브 가격이 치솟고 코코아 가격이 치솟고 오렌지라든지 굉장히 많은 농산물들이 폭염 때문에 뿌리가 썩고 과실이 열매를 못 맺어가지고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을 맞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투자자분들은 기후와 관련된 ETF라든지 기후에 예민한 음식료 쪽에서의 원자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품들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후 문제는 트럼프 정부는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하겠지만 아마도 유럽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믹스 전략은 아마도 지속될 것입니다. 그거는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물 부족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인프라 투자입니다. 아무래도 각국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의 보강 내지 그러한 설비의 보강,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또 전력 쪽에서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조금 더 확산되면 결국에는 그것을 저장하는 장치라든지 송전하는 장치라든지 전력기기와 관련된 업체들이 상당히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문제도 기회 요인으로 투자자분들이 접근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비효율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미 수많은 논문을 통해서 입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해서 왜 돈을 잃는가? 우리는 단기적인 비효율적 시장에 먹잇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성격 파탄자 같은 그런 이상한 괴물과 같습니다. 이 괴물과 같은 단기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당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조금 조급함을 내려놓으시고요. 투기를 하지 마셔야 되는 거죠. 슬롯머신을 땡기듯이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좀 프로가 되셔야 됩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결국 이 주식이 비싼가 안 비싼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너무 비싼 주식은 안 산다라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손해 같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것이 항상 이득이었습니다. 과열된 주식, PBR이 20배, 30배, 50배 된 종목을 투자하셔서 손자에게 물려줄 정도로 좋은 주식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치고 성공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높은 주식, 터무니없이 높은 주식은 단기간에는 굉장히 좋은 주식 같지만 독버섯인 거죠. 그런 유혹만 이기신다면 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은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를 분석해서 주식시장에서 뭔가 좋은 투자를 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업 가치를 중심으로 투자하시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바텀업 어프로치, 아래로부터 기업을 분석해서 올라가는 그러한 투자 방식은 반드시 위로부터 이 책에서 언급하는 톱다운 어프로치의 보완을 요합니다. 이 톱다운 어프로치는 사실은 경제의 미세한 흐름을 읽는데 주목하시기 위해서 이 책에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경제의 흐름은 단순하지가 않고요. 천부적으로 그 목소리를 듣는데 청력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은 괜찮습니다만은 저를 비롯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은 훈련을 통해서 이 목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이 거시경제가 들려주는 이 매크로웨이브가 들려주는 미세한 음성을 듣는데 필요한 그런 훈련 지침서, 야전 교범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